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윤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과는 다르게 제가 극복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의 우울증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저한테 아직 병원 다니시냐고, 약 먹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근황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 또 안 그래도 우울증 관련된 총정리 영상을 또 만들 계획이 있었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견이므로 너무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일종인 사회불안장애라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고, 이후에 퇴사를 하고 몇 년간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극복한 상태로 몇 년째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느낀 점과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감정에 대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윤지비라고 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을 끊은 지 한 2년 정도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체감상이고 정확한 기간은 제가 아래에 써놓을게요. 이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병원을 갈 일이 아예 없어졌고요. 단순히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마음의 병을 앓기 전에 저의 모습대로 많은 부분이 거의 회복이 된 것 같고, 여전히 트라우마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고 빈도가 낮아져서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고 일반인만큼의 상태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마음에 단단함이 생겼고, 그 단단함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돼서 병원을 가거나 약을 다시 먹거나 할 일은 크지는 않겠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100%, 200%제 자신과 제 삶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좀 심각한 편이었고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플 때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영상을 이쪽에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제가 기존에 어떤 상태였는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과 얼굴색이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걸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증은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치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 그런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깊이가 깊다면 누군가에게는 불치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저는 우울증은 치유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듯, 완전 저처럼 완치된 분들도 언젠가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 마주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는 정말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 좋아졌고 또 행복한 상태에 유지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졌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한번 생기면은 계속 낫질 않고 계속 재발하잖아요. 그런데 디스크를 불치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난 불치병에 걸렸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잘 치료가 되진 않지만 잘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잘 관리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복용이나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정성적인 방법, 노력이 들어가야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결정적으로 낫게 도와준 거는 감정일기라는 것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께도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쓰고 있는 감정일기는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작업을 하는 일기인데 조금 더 내면 치유와 자기 회복, 자기 수용에 기반한 감정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끊임없이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초반에 복용하기는 했지만 그 약을 그만뒀을 때보다 감정일기를 그만뒀을 때의 무너짐 정도가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게 바로 감정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일기의 힘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울증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성적인 활동을 함께 해주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특히 저 같은 트라우마나 어떤 상황, 사건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일기를 통해서 많이 나아졌고요. 감정일기 쓰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걸어둘 테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참고해서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병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솔직히는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병원에 간다는 건, 그래서 약을 필요로 한다는 건 굉장히 극도의 불안 증세나 우울 증세가 보일 때 아마 저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약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저는 이미 경미한 상태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관리가 잘 된다면 그 극도의 상태까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확신하진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치유하는 자생력이 스스로 생겼고 회복 탄력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서 부작용과 또 번거로움을 그리고 의존성을 감당해야 하는 병원을 최대한 안 가고 스스로 자가치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의 힘이 부족하다면 병원을 가서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을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부터 사실 마음의 문제가 이미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병원을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상태를 진단받고 객관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치료 여부를 계속 다닐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기준으로 그렇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의 도움을 받았고 극단적인 심각한 신체화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은 나아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내가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그 증상 자체만으로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먹었을 때 약은 나의 우울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주는 게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불안하다면 단순히 원인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심장이 뛰어서 더 불안해지는 거, 그런 정도는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악화되는 거는 약이 조절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약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고 그 약의 효과를 보면은 조금 거기에 의존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크신 분들은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성적인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로지 약만이, 오로지 병원을 다니는 것만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체화 증상이 심하다면 약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약을 선택할 때 그리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영상은 이쪽에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울증이 내가 의심된다, 걱정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병원을 가는 것은 추천드려요. 왜냐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와는 상관없이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회복을 하던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깊은지 얕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가 심각하다면 정말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울증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불안장애도 종류가 다양하고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는 공황장애인데 우울증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던가, 나는 불안장애인데 공황장애 쪽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해결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꾸 정말 불치병처럼 느껴지는, 자꾸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A 영양소가 부족하면 A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되고, B 영양소가 부족하면 B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되듯,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더 빠르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병원을 가셔서 몇 군데 정도 가보시고 거기서 얘기하는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내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명과 정도, 내가 심각한 정도,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지 조금 아픈지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먼저 가보시기는 추천드립니다. 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저의 행복을 믿고 싶고 다른 분들도 가능하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우울증에서 나았다고, 불안장애에서 나았다고 매 순간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분 좋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기분이 안 좋은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한 상황에 있다고 느낄 때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여기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감정을 잘 다루고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낸다면, 너무 행복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울증이 나아지고 진짜 행복한 삶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쩌면 그런 걱정과 망설임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신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는 것, 내가 낫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울증 개선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하시기를 응원드리고 싶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 제가 앞으로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걸릴 수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이거를 관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마음 관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1년, 2년, 3년이 점점 좋아져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나아질 수 있다는, 누군가에게는 저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고, 우울증에 걸렸지만 또는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이게 진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큼은 저도 정말 좋아졌으니 여러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우울증과 불안장애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 책 버티다 힘들면 놓아도 된다라는 책에서 전국 대형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울증 극복 다음 2탄 영상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